안녕하세요, 꽉TV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새해 목표가 있다면 뭔가요? 새해에는 뭐랄까 조금 더 우리 꽉TV 구독자님들과 더 소통하고, 그리고 돌직구의 지지율이 더 상승하고. 지지율인가요? 요즘 대선 시청률 때라 아닙니까? 시청률이 뭐 지금도 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음. 동시간대 뭐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이만갑도 많이 애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는 프로 더욱더 많은 분들과 더 소통하는 걸,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우리 또 국민 여러분이 더 지난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게 제 소망, 목표. 되게 거국적이네요. 정치적이지? 오늘 꽉TV에서 정말 물어볼 게 많습니다. 뭐요? 신년에 부동산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오를지 내릴지 또 궁금하고,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값이 왜 폭등하는가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 말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걸 물어보려고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김진이 아닙니다. 저는 김진우를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노벨 경제학자 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저를 불러주세요. 밀턴 프리드먼. 밀턴 씨라고 줄여서 밀턴 씨라고. 네, 밀턴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이름이 밀턴인가 성이 밀턴인가? 근데 밀턴 바쁘잖아. 프리드먼. 밀 씨를 모셨습니다. 네. 부동산 값이 진보 정권에서 폭등을 진짜 하나요? 안 믿겨요. 자, 왜 진보 정권에서 유독 부동산 값이 폭등할까? 일단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밀치입니다. 밀턴 밀 씨. 프리드먼. 네. 사실입니다. 보세요. 밀 씨의 우리나라도 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유독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팩트입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고, 오히려 더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부동산 값이 떨어졌죠. 그때 막 미분양도 나고 막 다운됐죠. 물론 이거를 단견으로 보면은 공급 물량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공급 물량의 차이가 정권마다 다를까? 특히 진보 정권에서는 왜 늘 공급이 부족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근원적으로 이 진보 정권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관 때문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 이게 참 아이러니죠. 네. 사실 진보 정권의 표방 가치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평등하고, 그렇지. 네, 다 같이 나눠 살고 그렇지.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지. 네. 지금 내가 아니에요. 밀 씨. 밀치예요.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밀 씨의 해석에 따르면 진보 정권의 경제관은 딱 한 문장이에요.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때도 그랬고. 뭐냐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부.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의 주된 골자는 심플해요. 하나예요. 큰 정부를 짜임해서 정부가 돈도 풀고, 정부 주도로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정부가 집도 짓고, 정부가 세금도 세게 해서 시장을 조정하겠다. 이게 진보 정권의 주된 경제관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느냐? 그 인과관계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증명이 있죠. 됐나요? 네. 증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아니에요. 밀 씨. 밀턴 밀씨 프리드먼의 어떻습니까? 주장에 따르면 간단합니다. 음. 진보 정권에서 이 같은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합니다. 당장 우리 정부 보세요. 필요한 돈이긴 합니다만 정부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진보 정권 때마다 역대 나라가 풀었던 돈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동성이 확 올라가는구나. 확 올라가는 네. 거죠. 나라가 돈이 있으면 뭐하냐. 어떤 분 최근에 그랬잖아요. 나라 곳간에 돈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긴 나중에 쓰는 거지. 근데 일단 곳간을 다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요. 없는 사람들 지원도 해주고, 나라가 일자리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재정 지출 정책은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자, 예컨대 간단해요. 정부가 큰 돈을 들여서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러면 이 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요? 정부가 내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내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다 좋아요. 네. 시민들은 도로가 깔려서 좋고, 도로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자, 그럼 그 비용 정부가 낸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의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예요. 정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 뭡니까? 세금이죠. 근데 세금이란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쓰다 세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정부가 더 빚을 걷어야지. 내서 응. 아니 더 걷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 그것도 있어. 세금을 이 조세 정책을 강화하면 조세 저항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사실은 세금을 더 걷고도 우리는 더 안 걷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 근데 국민들은 다 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냥 나라가 화폐를 일단 더 찍어서 뿌리고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은 그 빚 처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화폐라는 건 희귀할 때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가치가 올라갈까요? 희귀할 때 올라가. 희귀할 때 올라가죠. 이 시계가 없어. 시계 찾아와. 시계형이. 자 보세요. 이 네. 안경이 원래 시계 잘 안 차니까 이 안경이 나만 갖고 있는 명품이에요. 그럼 이거를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걸 서로 살라고 할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막 공장에서 찍어내서 다 있어.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게 되고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다른 말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사실은 물가가 오른다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왔잖아요. 진보 정권이 돈을 많이 푸는 큰 정부를 자임할수록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런데 밀턴 브리드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믿을 만한 건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밖에 없구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점점점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을 줘서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값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부동산인 거죠. 재정 지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부동산가 폭등을 이루어진다. 지금 현 정부의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25번이 나왔나 52번이 나왔나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라는 게 그 예죠. 근데 그러면은 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필요한데 돈을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큰 정부가 필요해서 우리가 아니 지금 그렇지. 애들 교육에도 써야 맞아요. 되고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도 돈 풀어야 되고 맞아요. 여기도 지원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럼 맞아요. 어쩌라는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돌직구의 와이프는 역시 돌직구를 잘 날려요.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난 밀신이에요. 돌직구를 알죠. 밀턴 프리더만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큰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원 포인트로 필요한 거야. 예컨대 나라에 역병이 돌았어. 지금처럼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일자리도 막 뚝뚝뚝 없어져. 자영업자들 문 닫아. 그럴 때는 원 포인트로 힘든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아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 돈 쫙 공급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부족할 때 긴급 수혈하듯이 정부 돈을 쫙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쫙 살고 경기가 부양되지. 일시적으로. 그런데 5년 내내 경제정책 기조가 돈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5년 내내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큰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5년 내내, 10년 내내, 20년 내내 계속 정부가 커. 계속 크기만 해. 그래서 일자리도 내가 만들고 집도 내가 질 거고 계속 돈만 푼다? 그러면 이 경제 정책 기조가 계속 반복되고 고착화될수록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물가가 폭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축 효과. 자막 넣어주나요? 구축 효과. 한글로 넣어드릴게요. 네. 구축 효과. 구축 효과. 네. 구축 효과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일자리. 저는 지금은 나예요. 김진이에요. 김진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좋은 기업들이 만든다라고 믿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이건 제 소신인데 이거와 다른 가치관은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의 이득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네. 결국 좋은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인 거죠. 양쪽의 시각이 좀 절충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모든 오늘부터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화해 라는 정책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정부가 인정했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정규직들이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 상황도 보면서 해야 되거든. 결국 이 기업이 무너지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한 번에 다 지금부터 20% 이상 비정규직은 올 정규직, 지금부터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 이게 사실 대통령 선심 쓰듯이 경제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결국은 시장은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는 말인 거죠. 이게 부추 효과예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부가 다 하려고 할 때 결국 민간이 할 수 있는 영향을 정부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민간이 해야 하는 시장에서의 역할을 점점점 잡아먹고 갉아먹는 것,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부동산 값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를 가장 큰 예로 들죠. 예컨대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풍부한 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크게 일하지 않아도 막 빡세게 경제 개발 안 해도 원유 매장량으로 그럭저럭 뭐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진보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진보 정권이냐면 일단 다 무상이야. 다 무상이야. 다 줘. 막 고무신도 주고 막 다 무상. 교복만 주고 급식만 주고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근데 굳이 정부가 왜 나한테 공짜로 이걸 주지? 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거의 공산당에 가까웠어요. 지금 북한 국가가 무조건 다 무상으로 준다는 배급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이 무상 복지 정권이 들어섰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2018년 한 해만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몇 %였을까요? 퀴즈입니다. 한 해? 저희가 한 2%, 3% 되니까 한 10%? 10%? 네. 아니 10%면 이렇게 예로 안 되죠. 더 올려, 더 써봐. 10% 아니야?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 한 20%? 20%면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오늘이 12월 31일에서 하루 자고 나서 1월 1일이 됐는데 갑자기 뭐 1년 동안 누적해서 누적해서 한 해가 바뀌었는데 어제까지 100원이었던 게 120원에 파는 거야. 어제까지 2,000원이었던 게 2,200원에 파는 거야. 20%는 크잖아요. 크죠. 베네수엘라의 2018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이 15만 %. 15만 %. 찾아보세요. 15만 %.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경제 망했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통계화한 지표에 따르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영국일까요? 집값이 제일 비싼 나라? 국민 소득 대비. 홍콩? 홍콩 집값 엄청 비싸잖아요. 아니 국민 소득이 높잖아요. 베네수엘라요. 국민 소득 대비 가장 집값이 높은 게 베네수엘라요. 자,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왜 집값을 끌어올리는지, 국민 소득은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이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너무 과중하고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밀시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집값이 오를까요? 이거는 밀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신문을 매일 읽잖아요. 요즘 경제지들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전망을 알려줄게요. 내년에 집값이 오르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냐. 지금 워낙 냉각기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네. 내년에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정부 말에 발표한 3기, 4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공급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또 서울도 아니잖아요, 뭐. 서울도 아니고 서울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이 서울 외곽에서 이 혈관이 막혔는데 내가 손목에 혈관이 막혔어. 아니야. 어깨에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이 어깨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손목에서 혈관을 좀 넓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힌 혈류가 혈관으로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공사가 완공되는 데까지 몇 년이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당분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을 사야 하는 게 지금 세금 정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금매들이 많이 나오고 부동산 일시적으로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어쩌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새겨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유명 경제학자 이렇게 양 글자 차이인데 확 위험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나를 왜 남편을 사지로 몰아. 유명 경제학자를 사칭하는 참칭한 참칭하는 김진 씨를 모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부동산 시장으로 분석한 우석 씨의 책 있잖아요. 네, 브라운스톤. 부의 인문학. 부의 인문학. 그 부의 인문학을 내가 하도 재밌게 읽어서 그 내용 중에 일부러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내년에도 껏TV에 많이 나와주실 건가요? 제가 요즘 근데 대선 주자들도 인터뷰를 하고 돌직구에 또 이만갑까지 해야 돼서 네. 아주 좀 바쁩니다. 네. 하지만 꽉TV에는 출연을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